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조금 재밌는 케이스로 취업을 하신 한 선배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내 전공이 A이기 때문에 A직무로밖에 못 갈 것 같아요. 문과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데 특히나 이공계열 친구들은 더 합니다. 길을 바꿔서 취업에 성공하신 선배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8년째 S그룹에 입사해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마르코라고 합니다. 마르코님 같은 경우는요, 원래 그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제어, 계측, 공학과고요. 제어 계측 공학. 전기전자 쪽이랑 기계공학 쪽 공부를 좀 융복합적으로 했던 그런 과입니다. 기계공학 쪽 계열인데요. 지금 계신 쪽은 완전 IT예요. IT 회사를 다니고 있죠. 네, IT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계신 업무가 좀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담당하는 업무는 데스크탑 가상화 서비스라고 하고 뭐가 어렵네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노트북에 네, 노트북. 뭐 윈도우 네네. 뭐 그런 거를 가상화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클라우드에 해놓고 이렇게. 네, 클라우드 운영팀에 소속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보통 B2B를 많이 하는데 네네. 기업에서는 이제 회의실이나 뭐 출장 가시는 분들, 그리고 요새 되게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에서 쓸 수 있는 뭐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리어를 완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바꾸게 되신 건지. 그럼 들어갈 때부터 나는 IT 회사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건가요? 입사하기 한 6개월 전인 것 같아요. 그때가 4학년 2학기 때였는데, 4학년 2학기 때 바꾼 거예요. 네, 그때 저의 진로를 정했었죠. 당시에 저희가 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네. 자체가 기계공학이나 이제 뭐 전기전자 쪽 과목이 많았었는데 4학년 2학기 되니까 취업 준비를 한창 하다 보니까 되게 깊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제 진로와 어떤 인생에 대해서 당시 생각이 들었던 게 세상은 IT로 가고 있다. 어떤 생태계가 IT와 접목이 될 것 같고 IT 쪽으로 해서 일을 하면은 굶어 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르코님, 생각해보면 전기전자, 그러면 반도체도 갈 수 있죠. 네, 그렇죠. 전지, 지금 핫하잖아요. 그쪽도 괜찮고, 플랜트, 자동차, 다 있거든요? 왜 다 그것도 미래 산업이에요? 왜 갑자기 IT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과 선배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갔어요. 전자회사, 자동차 회사, 뭐 플랜트 회사를 많이 가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뭐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는지 인사이트가 IT 쪽에 꽂혀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것만 보고서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졸업을 앞두고 여태까지 배웠던 그것들을 일단 다 날려버릴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IT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어떤 거였나요? 일단은 저희가 입사를 해야 되니까 입사가 목표였기 때문에 뭔가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자격증을 따보자. 네.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일단 무작정. 일단 학원 되게 올드하지만 되게 전문법이에요. 그렇죠. 학원 가야죠. 뭔가 배워야 되니까 그때는. 무슨 학원이에요? 종로에 있는 네. 컴퓨터 학원인데. 그냥 컴퓨터 학원이에요? 네, 컴퓨터 학원인데 네. 되게 다양하게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었는데 네. 당시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뭐 네트워크 관련, 그리고 이제 리눅스라고 이제 OS 관련된 그런 자격증들을 취득을 했죠.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라고 해서 지금은 아마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입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자격증들을 따면서 뭔가 실질적인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걸렸어요? 자격증 따는데? 당시에 한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걸리네요. 클래스 자체가 한 2개월 정도 반을 2개를 들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기사 같은 경우는 좀 독학을 했지만 다 해서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마르코님은 그 전공 지식 쌓는 거 말고 다른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건 없어요? 어학은 뭐 중상 정도 점수였던 것 같고요. 뭐 토익은 900 정도 됐고. 되게 높았네요, 토익은. 영어는 좀 더 좋아하긴 했어요. 다행히 영어는 좋아해서 자격증도 따고 봉사활동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틈틈이. 그리고 뭐 인턴십이나 뭐 그런 경험은 없고 이제 해외 경험도 어학연수 한 2달 정도가 다 한 것 같고
같은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친구들이 가끔 생각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직무의 유사 경험이 아니면 말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유사 경험이 1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렇죠. 그쵸? 그럼 다른 것들을 그냥 포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대외 활동했던 거를? 회사라는 조직 자체가 네.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은 조직 경험. 네, 조직 네. 경험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네. 이게 뭐 IT를 하는 회사건 뭐 전자 회사건 다 공동체라고 일단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제 여태까지 배우지 않았던 그런 전공 지식들을 이제 사설 학원에서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뭐 잘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선배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뭐 프로젝트를 해본다든지 네네. 뭐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뭐 공모전 같은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새 되게 스타트업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게 많은데 그런 쪽으로 같이 도전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면접이나 자소서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맞죠. 예, 과가 이렇게 딱 맞지 않으면 네. 사실 면접에서도 공격받기가 쉽거든요. 네네. 기억 남는 질문들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학창 시절에 뭐 학점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3.5가 안 되는데 네.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했었고 봉사활동이나 어떤 많이 사람들도 좋아해서 동아리도 많이 했었고 네네. 근데 이제 면접관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 같은데 네. 일단 회사를 들어오면은 진등업체 앉아가지고 이제 오피스 업무를 봐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런 좀 약간 압박 질문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돌잔치 때 연필을 잡았다. 하고 약간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되게 세 분이 계셨는데 인성 면접 때 네. 빵 터지시고 뭔가 그때부터 분위기가 좋았고 네. 대학교 한 5, 6년 동안의 그 기간에 그 나의 활동적인 것을 돌잔치 때 연필을 잡았다로 다. 네, 딱히 정말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네. 활동적인 건 맞고 네. 대답이 생각이 안 날 때 그냥 그런 식으로 재치있게 넘기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어떤 거 받았어요? 직무 이제 면접에서 네. 저희가 이제 PT를 하고 사실 전문성이 많이 결여돼 있잖아요. 제가 준비한 게 많지 그쵸. 않으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면접관님께서 다른 해답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정답같이 보이는 네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답이 더 확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정말 순순하게 인정을 했어요. 너무 그게 더 좋네요. 이런 거요? 네, 너무 제가 그 부분은 너무 간과한 것 같다. 네.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넘겼던 것 같아요. PT를 하면서도 부족한 걸 느꼈기 때문에 그 순수하게 인정하는 걸 어떻게 인정하신 거예요? 막 얘기하셨어요. 그럼 맞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네, 정말 그 부분은 제가 간과를 했던 것 같고 준비하면서 생각을 네. 못했던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더 보완을 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거 여러분들 조금 근데 오해하시지 말아야 게 이게 항상 면접이라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 마르코님이 그때 하셨던 모습 자체가 겸손해 보면서 본인이 아는 범위는 알고 앞에 생략이 돼서 그렇지 그걸 말씀을 잘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게 맞는 거지 앞에 내용을 다 못했어. 완전 못했어. 그리고 면접관이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이래버리면 그냥 그렇죠. 약간 일자 무식한 사람이 돼. 어느 정도의 근거와 논리와 네. 답변은 했었죠. 네. 네. 여러분들 결코 오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친구들이 답을 찾는 걸 되게 원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면접관이 다른 걸 제시하면 맞다고 한다. 이렇게 적을까봐. 눈치를 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네. 되게 답변을 하고 정말 특정 부분에 대해서 뭔가 캐치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럴 때는 좀 인정하는 모습도 좋지 않나 생각. 사실 그럼 면접 때 프로젝트 경험 물어봤어요? 너 왜 없니?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이제 또 전기 전자 쪽에 프로젝트 경험은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때 준비하면서 했던 생각이 프로젝트 경험을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직무적인 지식을 거기서 어떤 직무적인 지식을 얻어냈는지가 궁금할까? 아니면 어떤 그런 조직 경험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를 삼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는 후자 쪽으로 생각을 하고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답변을. 면접관 입장에서 그냥 학원 다니고 자격증 닦고 이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또 다른 본인이 이제 관심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제가 어쨌든 기계공학이나 이제 전기전자 관련된 학문을 배웠잖아요. 네네. 그런 학문들도 지금 저희가 직무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프라고 이제 하드웨어 쪽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관을 또 지었던 것 같아요. 직무적으로는 기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컴퓨터도 기계고 그런 식으로 엮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해당 분야의 전공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전공에 있어서 아주 일부분이라도 배운 게 있고 연관성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잘 살렸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어떻게든 살려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입사를 하셨어요. 입사를 하시고 나니까 동기들이 있잖아요. 아, 네네. 다른 과 친구들도 많이 있었나요? 다른 과 친구들이 워낙 많았어요. 저 때는. 오. 지금은 사실 네. 뭐 인문 계열이나 상경 계열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따로 생겼어요. 그쵸. IT 네, 쪽에 네. 인문 계열 친구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따로 있죠. 그땐 저 때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웃겼던 게 동기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교육을 받는데 뭐 경영학과, 산업공학과, 심지어 축산학과 친구도 있어가지고 그런 동기들 보면은 그분들도 IT의 어떤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하신 분들이에요?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자격증은 그래도 한두 개 최소한 있었던 것 같고 관심이 있다는 거를 표현할 만큼은 됐던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거는 뭐 과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네. 우리 취준생 분들께서 진짜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전공이 A인데 꼭 여기로만 가야 될까? 이쪽이 되게 힘들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 원자력 뭐 이런 친구 있어요. 네네. 원자력공학과. 지금 탈원전 시대 살고 있거든. 힘들어요. 네네. 그런 친구들. 근데 이제 이공계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전향하는 거에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특히나 뭐 문과의 영역은 그나마 좀 두드려 볼 수 있겠죠. 영업이나 영업 관련 이쪽은 좀 두드려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이공계 영역을 두드리는 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좀 접근해 가는 게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도전을 못하는 이유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안 배워봤고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전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거는 학교를 다니든 뭐 취업 준비를 하든 한 번쯤은 미래에 대해서나 아니면 나의 진로에 대해서나 3, 40년 후에 뭘 했으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분야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나이와 직무를 떠나서 모든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년차 일을 하면서 인사 담당자분들이나 부장님들, 임원분들 만나면서도 제가 느끼는 건 그분들도 저를 간혹 좋게 보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그 인생을 좀 길게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면접 봤을 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이 회사에 당장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 인생에서 내 이 회사에서 어떤 걸 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은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비전공자라도 그리고 내가 커리어를 바꾸고 싶더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용기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